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통경찰 문제거든요. 보세요. 교통과 관련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건 내가 종합 문제를 넣어놨는데, 법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죠. 이것 때문에 X. 세 번째,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 가중 처벌, 이게 어떤 거냐면 특가법 5조의 3이거든요. 3인데 뭐라고 되니, 여기는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죠? 이걸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인피사고.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조치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게 뺑소니, 특가 5조 3조문이야. 처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용 이동장치는요,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뭐 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속도를 몇 킬로 넘게 달리면, 25킬로 넘게 달리면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차체 중량이 30킬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이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개인용 이동장치로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내고 도망가면 이것도 특가법에 걸리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자,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은 개인용 이동장치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판례인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 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했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도로에 서 있어, 차가. 그래서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 요구했는데, 하차 요구한 것만으로 일단은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고 봤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제지하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됐죠? 착수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우리 법에 12가지가 써 있거든요. 12가지인데, 12번까지인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있죠. 1, 2, 3은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번부터 12번까지는 어떤 거? 첫 번째가 소방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구급차. 세 번째가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경찰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긴급자동차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속도 제한. 그리고 조심합시다.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뭐예요? 금지 시기하고 금지 장소예요. 여러분들, 앞지르기 방법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방법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끼어들기 금지. 이렇게 세 개는 모든 긴급자동차. 아시겠죠? 따라서 속도 제한을 맞는데 앞지르기 방법은 이쪽에 있다. 잘못됐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 발생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공동위험행위예요. 공동위험행위인데 여기서 자동차 등은 뭐 플러스 뭡니까?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아까 금방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제외입니다. 이건 빼고예요.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렇게 해도 공동위험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 그리고 여러분들 난폭운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난폭운전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 들어가잖아. 됐죠? 공동위험행위하고 난폭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종 보통면허로 승차종은 10명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승합자동차는 10명 이하니까. 이하면 10명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4톤 미만입니까? 4톤 이하입니까? 이하죠. 이하니까 4톤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운전 가능하죠. 됐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냈어요. 이렇게 합시다.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었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호위반 해가지고 교통사고 낸 사람이니까 이 신호위반 해가지고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는 통고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해버린 거예요. 해니까 이 사람이 범칙금을 갖다 내버렸다고요. 냈죠? 내면 우리가 일사 부재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 아닙니까? 그러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낸 사람한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동일성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됐죠? 판례 아시죠? 그래서 결론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특가법 도주 적용됩니다. 착수한 거다. 그리고 모든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이 아니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안 걸린다. 그리고 4톤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처벌 아니다. 아시겠죠?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집시법 문제거든요. 집시법인데 첫 번째 가볼게요. 질서유지선은 누구예요? 주체자가야. 주체자가 집회 또는 시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누가? 주체자가. 그 다음에 주체자는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시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를 적은 그 철회 신고서를 관서에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24시간 전. 그 다음에 자, 어떤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서장한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먼저 선신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B가요, 서장한테 후신고한 거예요. 근데 서장이 보니까 두 사람의 신고가 시간과 장소가 겹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대. 근데 둘이서 또 노선도 완전 달라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이 하면 싸울 것 같아. 그럼 그때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시간을 나누는 게 어떠니? 장소를 나눠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일단 후신고한테 야, 너네가 좀 늦게 신고했으니까 너네는 하지 마. 이렇게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 그러면 A라는 이 먼저 신고한 사람은 집회를 열겠죠. 근데 이 A는요, 자기 때문에 못 여는 후신고가 있을 때는 얘는 열더라도 몇 시간 전까지 엽니다라고 알리고 해야 돼? 1시간이야, 1시간 전. 1시간 전에 알리고 해야 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통고. 보안통고는요,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으로 보안통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요? 할 수 있다죠. 보안통고를 할 수 있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일정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요, 옥외 집회라든가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m 이내에서. 근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국회의사당 아시죠? 그 다음에 각급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도 이런 거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국회의장 공관, 그 다음에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 이런 걸로부터 100m 이내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도 못해. 그 다음에 외국의 외교 공관 또는요 외교 사절의 숙소죠. 이런 걸로부터 100m 내 못했는데 문제는 이걸 빼고 여기는요 절대 못한다. 예외가 있어. 할 수 있다? 예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금지죠. 물론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관은 헌법 불합치 낮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험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일단 그건 무시하시고 일단은 여기는 예외 없고 나머지 예외가 있다. 그럼 보세요.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등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경계지정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어디는 가능해? 국무총리 공간은 예외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X입니다. 대법원장 공간, 헌재소장은 안 돼요, 여전히.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국무총리 공간 때문에 X예요. 그 다음에 주최자는 집회 시위 질서 유지관에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 유지로 임명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X. 됐죠. 자, 정리해 본다면 질서 유지는 주최자가 임명한 자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시간 전이다. 통고할 수 있다다.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은 예외가 있으니까 X다. 그리고 유진으로 임명할 수 있다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버티게 합시다. 자,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